재무성 분석 여섯 번째 주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제가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재무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투자안에 대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공공투자 사업이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인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 사업인 경우에 그 투자 사업을 수행했을 때 얼마만큼, 예를 들면 뭐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정적 부담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사업을 좀 연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서 수익성이 목적이 아닌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수지 분석은 이제 분석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운영수지 분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주제에서는 운영수지 분석은 앞에서 한 그 재무적 분석, 재무성 분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민간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은 재무성 분석을 통해서 재무적 수익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재무적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재무성 분석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이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투자 사업 운영에 따른 수지 분석을 통해서 해당 사업의 운영에 따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 운영 주체의 운영상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여부, 그리고 그 정도, 그 크기, 이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 건립 후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익을 통해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의 운영이 지자체 등의 해당 시설의 운영 비용이 운영 수입만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이 지자체에 직접적인 재정 압박을 주게 되고요. 이러한 그 운영 수지 분석 결과는 해당 그 공공투자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이게 정말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 수지 분석은 연간 운영상 발생하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본다는 점에서 재무성 분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년간 발생하는 운영 수입과 현금 유입이죠. 운영 수입과 운영 비용, 현금 유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비교해서 연간 운영 수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재무성 분석과 유사한 점을 가지지만, 반면에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재무성 분석이 시설 건립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부터, 그러니까 초기 투자부터 운영 기간 전체에 걸친 그런 모든 수익과 비용을 다 고려해서 사업 전반의 현금 흐름을 검토하는 반면에 운영수지 분석은 투자 기간은 제외하고 그 사업이 시행이 돼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상의 현금 흐름만을 검토하는 점에서 재무성 분석과 좀 차이가 나고, 그 재무성 분석에 비해서 운영수지 분석은 분석 범위가 한정적이다, 분석 범위가 좀 작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수지 분석과 재무성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사업인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재무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 맞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수입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운영 수입이 운영에 따른 비용을 커버하느냐, 얼만큼 부족하느냐, 이런 걸 분석해서 운영 수지 분석을 통해서 재정 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이런 것들이 운영 수지 분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평가 관점에서는 경제성 분석은 국가 혹은 지역 경제 관점이라고 한다면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 주체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로 했죠. 운영 수지 분석도 비슷합니다. 지자체장 시설 운영 주체에서 시설 운영 주체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면 재무성 분석은 공공사업 투자만 하고 운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재무성 분석 시행 주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운영 수지 분석은 투자만 하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영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주체가 분석 주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 가격은 경제성 분석은 이제 잠재 가격, 기회비용을 고려한 잠재 가격으로 측정하는 반면에 재무성 분석과 운영 수지 분석은 비슷합니다. 시장 가격. 현재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니까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전 지출은 경제성 분석은 제외를 하지만 재무성 분석이나 운영수지 분석에서는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재무성 분석이나 시장 운영수지 분석은 이제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지출을 이제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고 재무성 분석에서는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근데 운영 수지 분석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기간 동안에 운영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데 이게 연간 개념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에 대한 거를 투자 시점이나 뭐 분석 시점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분석 기간은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이 똑같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기간 플러스 운영 기간 이렇게 되고 재무성 분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기간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운영 수지 분석은 건설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운영 기간 동안에 지정 부담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니까 운영 기간만 분석 대상 분석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재 가치 계산하는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과정이 없다. 그 나머지는 재무성 분석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수지 분석은 우리가 이제 경제성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BC 비율을 구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재무성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PI 비율, PI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었다면 운영 수지 분석은 어떤 분석 방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운영 수지 분석은 연간 운영 수입과 연간 운영 비용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지표로서는 연간 순 운영 수지와 연간 운영 수지 비율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간 순 운영 수지는 연간 운영 수입에서 연간 운영 비용을 빼서 계산된 거고, 수지 비율은 이제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을 이제 비율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표시하느냐, 그 차액으로 총액으로 표시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간 순 운영 수지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수년제가지법과 비슷한 개념이고, 연간 운영 수지 비율은 PI 비율, BC 비율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간 순 운영 수지인 경우는 이게 이제 0보다 크게 되면 뭐 재정 부담이 이제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연간 운영 수지 비율인 경우는 1보다 큰 경우에 이제 운영 수지가 괜찮은 거죠. 지속 가능한, 스스로 이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금액이 비율이 되고, 만약에 이게 0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오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단지 이제 수년제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없고, 그다음에 이게 연간 개념으로 연간 운영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포괄 손익계산서, 회계상이 이제 손익계산서의 경영성과 뭐 이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분석 기법과 비교해 본다면 순운영 수지는 순현재 가치하고 운영 수지 비율은 수익성 지수하고 유사하지만 운영 기간 동안에 매년 1년간의 현금 흐름만을 고려하고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재무성 분석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수지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재무성 분석에서도 분석 기법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분석 기법에 적용되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재무적 할인율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고려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영수지 분석에서는 이제 할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현금 흐름만 파악하면 되죠. 근데 그 현금 흐름도 운영 기간 동안만 파악을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파악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석 기간은 운영 기간을 분석 기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 비교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경우는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 전체를 분석 기간으로 하지만 운영 수지 분석인 경우에는 운영 기간 동안만 건설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기간 동안만의 운영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나 재무성 분석의 경우도 분석 기준은 뭐예요?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 기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에 그 불변 가격이라고 할까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수지 분석의 경우에는 매년 운영 기간 동안에 매년 해당 연도의 운영 비용과 수입을 비교해서 운영 수입이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고,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이 가해지고 그 재정 부담이 되는 그 부분은 뭐 국고 보조를 할 건지 정보 보조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차입을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수지 분석의 목적상 전체 운영 기간 동안의 현금 유출입을 검토해서 총 운영 적자 폭이 얼마인지를 검토하기보다는 매년 들어오는 운영 수익과 그에 필요한 운영 지출 비용을 이제 고려를 해서 매년도 연간 개념으로 연간 연평균 뭐 그런 개념이죠. 연평균 운영 수지 적자 혹은 운영 수지 순운영 수지 금액을 이제 계산한다. 따라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금 등의 이전 지출 처리는 앞에서 그랬죠.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전 지출을 포함하지 않지만 재무성 분석은 포함하는데, 운영수지 분석의 경우도 실제 현금 매년 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이제 고려하게 되니까 이전 지출의 경우에도 현금 흐름에 고려가 돼서 현금 지출로 이제 파악이 된다, 고려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운영 수입 및 운영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운영 수지 분석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 단위 개념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제성 분석, 그 앞에서 재무성 분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변 가격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불변 가격으로 측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영향을 이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유사 그 운영 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운영 수입과 비용을 추정할 때 불변 가격으로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건설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이제 활용을 하지만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제 활용한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불변 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이제 재무성 분석과 거의 동일하게 분석을 하지만 좀 달라진 점은 운영 기간의 연평균 단위,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연평균 단위의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을 비교해서 운영 수지 분석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수익과 운영 비용을 이제 추정해서 순 운영 수지나 순 운영 수지 비율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비용은 준공 이후에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연간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이전 지출도 고려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수지 분석 또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기본적인 틀은 재무적 분석의 비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운영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성 분석의 비용 중에서 운영 비용만을,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뭐 투자비라든가 잔존가치라든가 뭐 낙찰률, 뭐 공정률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투자가 관련이 없으니까. 운영 수입은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연간 운영 수입을 기준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재무성 분석의 수입 항목 중에서 운영 수입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입은 뭐였어요? 매출이지, 매출에. 그래서 매출 규모를 정하고 점유율을 정해서 이제 매출 단가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을 구하는데 그 과정은 운영 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수입 항목은 사업별로 나타나는 이제 분양 수입이라든가 임대 수입이라든가 입장 수입, 그다음에 부대 시설 운영 수입, 기타 광고 수입 등을 운영 수입의 대표적인 그 예로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제인 운영 수지 분석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6가지 주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재무성 분석과 관련된 주제를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죠. 그래서 처음에 재무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투자 사업인 경우에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경제성 분석이나 아니면 정책적 분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특별히 경제성 분석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성 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PI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뭐 수연자 가치법이라든가 IR 내부 수익률법이라든가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든가 회수기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측정을 해서 PI의 그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걸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분석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분석 기법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미래 현금 흐름, 현금 유입과 유출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재무적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함으로써 분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그리고 재무적 할인율을 구하는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금 흐름이나 재무적 할인율을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할 때 추가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이 없어서 재무성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투자 수행 주체가 예를 들면 이제 국가나 지방 공공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인 경우에 얼마만큼 재정 부담이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 하더라도 수익성 측면에서 얼마만큼 재정 부담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이게 이제 의사결정할 때 참고적으로 정책적으로 수행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런 재원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때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수지 분석을 한다.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나눠서 재무성 분석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성 분석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